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작권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미래저작권연구소의 오승종 변호사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저작재산권 중에서 공중송신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중송신권에는 전송권과 방송권 그리고 디지털 음성송신권이 있다. 이 세 가지 권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자, 오늘은 저작재산권의 나머지 권리 중에서 전시권과 그리고 배포권, 대여권 이 세 가지 권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전시권에서 전시라고 하는 것은요, 미술 저작물 등의 원작품이나 또는 복제물을 공중에게 보여주는 것을 전시라고 합니다. 전시권자, 다시 말하면 이 저작재산권자는 스스로 전시를 하거나 또는 타인의 전시를 허락할 그런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여기서 미술 저작물 등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미술 저작물 등 하면 우리 저작권법에서는 미술 저작물과 사진 저작물 그리고 건축 저작물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전시권은 보통 이런 사진 저작물과 미술 저작물 그리고 건축 저작물에 해당이 되는 것이겠죠. 전시라고 하면은 원래는 원본이나 복제물, 즉 어떤 물건을 보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형체가 있는 물건이죠. 그것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전시라고 하는데, 그런데 오늘날 그 디지털 아트라고 해서 원본이나 복제물, 즉 어떤 그 형체가 있는 유형물을 통하지 않고 디지털 파일 형태로서 컴퓨터 모니터를 통해서 보여주는 그런 다양한 형태의 전시, 그래서 스크린을 통하거나 심지어는 아무 스크린도 없는 허공에 어떤 영상을 비추어주는 그런 예술 형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어떤 형체가 있는 물건을 전제로 하지 않고 파일 형태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예술 형태가 과연 저작권법상 전시에 해당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이 좀 의문시 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전시에 해당이 된다고 한다면 이러한 예술작품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저작권자로부터 전시에 대한 허락을 받아야 하겠죠.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이 전시라는 것은 우리 저작권법상 원작이나 복제물, 즉 어떤 형체가 있는 유형물을 전제로 해서 그 유형물을 공중에게 보여주는 것을 원래 전시라고 합니다. 즉 전시는 어떤 기계나 전자장치를 통하지 않고 그 유형물을 직접 관람할 수 있도록 진열하거나 게시하는 것을 우리가 보통 전시라고 합니다. 따라서 미술 저작물이나 사진 저작물, 건축 저작물을 이렇게 직접적인 유형물을 통하지 않고 필름이라든가 슬라이드라든가 또는 TV 영상 또는 그 밖의 다른 장치나 공정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이것은 전시가 아니라 공연의 일종인 상영에 해당한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의문도 있습니다. 상당히 타당한 그런 일리가 있는 의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만약 이것이 또 인터넷을 통하게 된다면 전송에 해당될 수도 있고요. 방송을 통하게 되면 방송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시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은 배포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포권이란 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배포란 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을 일반 공중을 대상으로 해서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않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 즉 유형물을 돈을 받거나 받지 않고 팔거나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죠. 따라서 어떤 저작물의 복제물,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책을 예로 들면 그 서점에서 구입한 책을 다 읽고 나서 이것을 중고책으로 팔거나 빌려주는 것, 이것도 이제 배포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이런 배포 행위를 하려면은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서점에서 책을 사서 다 읽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책이 더 이상 소용이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책을 일반 공중을 대상으로 해서 팔거나 또 빌려주려고 할 때 거기에 대해서 저작권자를 찾아가서 허락을 받아야 된다. 자, 그렇다면은 중고책을 판매하는 알라딘 서점 같은 것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또 우리 동네에 보면은 그 도서 대여점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대여점들은 다 또 허락을 받고 하는 것일까요? 사실은 이렇게 수많은 그 중고 서적을 팔거나 빌려주는 그런 영업을 하는 상점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상점들이 다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이런 그 중고 서적 판매점이나 도서 대여점이 가능한 이유는 최초 판매의 원칙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원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최초 판매의 원칙, 이것을 이제 최초 판매의 원칙, First Sale Doctrine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배포권에 대한 아주 중대한 예외 규정입니다. 최초 판매의 원칙이란 저작권법 제20조 단서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이 일단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서 최초 판매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 배포권, 즉 판매나 대여에 대해서 저작권자가 통제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저작권자가 갖고 있는 배포권은 그 최초 판매의 원칙에 의해서 최초 판매될 때 한 번만 행사할 수가 있고 그 다음부터는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죠. 즉 배포권은 최초 판매를 할 때 한 번만 적용이 되고 그 이후부터 판매되거나 또는 대여되는 것에 대해서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점에서 책이 팔리는 순간에 최초 판매가 이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그 이후에는 그 이후부터 다시 이 책이 판매되거나 대여되는 것에 대해서는 배포권으로 금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최초 판매의 원칙을 다른 말로 권리 소진의 원칙이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최초 판매가 이루어지는 것과 동시에 이 저작권자가 갖고 있는 배포권이 소진되어 버린다, 사라져 버린다 해서 권리 소진의 원칙이라고도 부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배포권은 그 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을 공중을 대상으로 해서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않고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있는 권리이지만은 최초 판매될 때 한 번만 행사할 수가 있고 그 다음부터는 이 배포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 하는 이런 점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대여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배포권은 최초 판매의 원칙에 의해서 대폭적으로 제한을 받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책이라든가 비디오 테이프 또는 DVD 이런 것을 아주 이제 대량으로 구입을 해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빌려주는 대여점이 크게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대여점이 성행을 하게 되면은 저작권자들은 크게 손해를 보게 돼요. 왜냐하면은 이 저작권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저술한 책 또는 자기가 만든 이 영상, 즉 비디오 테이프나 DVD 같은 것을 100사람을 상대로 팔 수가 있었는데 한 사람이 그 책이나 비디오 테이프를 사가서 그것을 100사람에게 빌려주게 된다고 하면은 이 저작권자 입장에서는 그 100사람에 대해서는 판매할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셈이 되겠죠. 다시 말해서 DVD 100개를 팔 수 있는데 이것이 대여점이나 이런 데서 빌려주는 바람에 그 100개를 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그 저작권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그 최초 판매의 원칙에 대해서 다시 예외를 규정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대여권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배포권은 최초 판매의 원칙에 의해서 대폭적으로 제한을 받게 되는데 다시 그 최초 판매의 원칙을 또 제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죽었던 배포권이 다시 살아나게 되겠죠. 그런데 모든 경우에 다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대여의 경우에만, 그것도 대가를 받고 빌려주는 대여의 경우에만 살아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대여권입니다. 그래서 우리 저작권법 제21조가 이 대여권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대여권은 어떤 독립된 권리라기보다는 원래 배포권이라는 것이 있고
이 배포권에 대한 중대한 예외가 최초 판매의 원칙인데, 이 최초 판매의 원칙에 다시 또 예외를 두게 되니까 죽었던 배포권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모든 경우에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즉 중고 서적을 뭐 판매한다든가 이렇게 판매하는 경우에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받고 빌려주는 경우에만 배포권이 다시 작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여권은 모든 저작물에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상업용 음반, 뭐 예를 들어서 CD 같은 걸 들 수가 있겠죠. 상업용 음반과 상업용 컴퓨터 프로그램에만 적용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책이나 영상물 같은 다른 저작물에는 대여권이 아직 적용이 되지 않고 있고요. 상업용 음반과 상업용 컴퓨터 프로그램, 상업용이라는 것은 뭐 쉽게 말하면 판매용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여권이 있기 때문에 시중에서 판매하는 음악 CD라든가 또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내가 구입을 해서 그것을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해서 빌려주는 그런 대여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 음악 CD라든가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자들로부터 제가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음악 CD나 컴퓨터 프로그램을 대여해주는 대여점이 우리나라에 잘 있습니까? 저는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대여점은 본 적이 없고, 대여점이라고 하면은 보통 만화나 잡지 또는 무협지나 소설 이런 것을 빌려주는 그 도서 대여점이 있고요. 또 비디오 테이프나 DVD 등을 빌려주는 그런 영상 저작물 대여점이 있습니다. 그나마 그 영상 저작물을 빌려주는 그 비디오 대여점이라든가 또 DVD 대여점 같은 거는 또 지금은 뭐 잘 없죠. 한 뭐 10년 전만 해도 자주 볼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나마 도서 대여점이 대여점으로 이렇게 존속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 도서 대여점에서는 저작권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도서 대여점을 운영하고자 할 때 저작권자들로부터 다시 허락을 받아야 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도서 대여점에는 대여권이 오히려 없고 잘 볼 수 없는 음반, 즉 CD라든가 컴퓨터 프로그램 대여점에만 이 대여권을 주는 걸로 했을까요? 그것은 그 이유는 이런 도서 대여점들이 아주 영세합니다. 영세한데 이런 영세한 도서 대여점들에게 그 저작권자들에게 허락을 받고 영업을 해라, 이렇게 하게 된다면은 결국 그 도서 대여점을 하는 분들이 저작권자들에게 사용료를 내야 하게 되죠. 그래서 사용료를 내게 되면은 가뜩이나 그 영세한 도서 대여점들이 더욱 그 영업이 어렵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이 도서 대여점에 대해서는 저작권자들이 대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도서 대여점은 특히 그 소설이나 만화, 또 무협지, 잡지 등의 그 판매를 크게 감소시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분야의 작가들, 즉 만화 작가라든가 무협지 작가, 또 소설 작가들이 이 도서에 대해서도 대여권을 줄 것을 강력히 청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 도서에 대해서는 대여권이 인정되고 있지 않다, 이런 점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저작재산권 중에서 전시권과 배포권, 그리고 대여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우리 저작재산권 중에서 또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